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9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레버리지를 50% 매집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코덱스 2차 전지 ETF에 100%다 때려 박았어요. 사실 좀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장이 어땠나요? 사실 뭐 오늘 장이 중요하지 않죠. 뭐, 이제 그 FOMC 회의 파월의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죠. FOMC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 FOMC고 무슨 뭐 연준이고 다 떠나가도 그냥 파월로 통칭해가지고, 제가 레버리지하고 2차 전지를 매집한 거는 그냥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싸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뭐, 사실 지금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거 보기가 좀 그렇죠. 다들 떠드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겠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 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경제 유튜브들은 다 보고. 근데 제목만 봐도, 그죠?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브리핑, 추가 하락의 그림자, 그죠? 두려움을 이기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유럽, 중국산 소재, 뭐, 배터리,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좀 덜한데, 좀 더 가다 보면 진짜 센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무너지면 나스닥도 코스피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사야 할까요? 네? 뭐 이런 거. 프라자 합의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제2의 프라자 합의. 연쇄도산 가능성 높아졌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죠? 하여튼 뭐 제목만 봐도 살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다 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뻔한 스토리로 그냥 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튜브고 뉴스고 방송이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다 떠나가지고 나만 고민하고 있을까? 파월은 고민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금 이 투심을 아니면 지금 장을 아니면 이 저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앞으로 큰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상승은 내년 상반기 지나야지 본격적인 상승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풍선이에요. 풍선. 네. 꽉 찬 거예요. 빵빵해.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졌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풍선. 그죠? 이거 풍선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바람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의 패닉, 그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회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돈들, 그죠? 주가 하락, 이런 악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풍선을 이만큼 크게끔 땡땡하게 만든 거는 파월의 의중이 있었던 거예요. 파월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죠?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아니다.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그죠?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써,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폭락을 하는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거고, 그죠?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2019년, 18년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을 거고, 그죠? 팬데믹이 오므려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뿐이고. 근데 어떤 회사가 망한 회사가 있나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여러분들 지갑이 가벼워졌나요? 여러분들 실직자가 됐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게 이 풍선이에요.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이 풍선을 터뜨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풍선에 있는 바람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그죠? 누구든지 원하는 골디락스. 그죠? 지금이 과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파월의 의중대로 지금 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협박성 발언을 엄청나게 해대요. 두려움에 떨게. 주식을 못 사게끔. 그죠? 그러면서 뭐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는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FOMC에서 파월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김 빠지는 풍선 바람 빠지는 그런 멘트를 날리진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보다 더 과하게 더 우리의 목줄을 쬐야 된다. 주가는 더 빠지고 경기는 더 위축이 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봤더니 제가 그랬죠. 다 내려왔어요. 2300포인트. 어느 선까지 용인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주가가 폭락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왜 폭락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때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떨어지는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찾으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원인을 몰랐어요. 그죠?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원인이 나왔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한테 커다란 시련을 가져오는 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오는 거지,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큰 시련이 온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최소한, 그러면 파월이 진짜, 딴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만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심리가 위축돼 있고, 이 위축된 심리를 그냥 계속 더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 멘트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 금리를 0. 몇 프로 아니면 1%, 0.75, 1%를 올리는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센 모습도 보여주기 뭐하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기 뭐한, 아주 애매한 그런 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월 연설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파월도 인간이고 저도 한번 그 인간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바닥이 아닌가. 그죠? 바닥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우상해가지고 꾸준히 우상해서 갈 그런 매질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월부터 보시면 10월부터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9월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뭐가 있죠? 3분기. 그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3분기는 지금 실적이 다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아는 게 이거잖아요. 벌써 하나 힌트를 줬잖아요. 얘들이. 어디서 힌트를 줬냐? 실적이 안 좋다. 페덱스 주가 폭락.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페덱스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안 좋다고 멘트만 날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한 거고 선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3분기는 실적이 안 좋다 딱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3분기 이후에는 3분기는 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겠죠. 왜? 아는 내용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도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죠? 그 뉴스 따라가지고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 떨어지죠. 그죠? 실적이 너무 안 좋아도 그 전에 미리 선반영돼가지고 빠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야, 요거 한번 매집을 계속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배팅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더 배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껏 해야지. 지금 얼마 나왔어요? 50포인트. 그죠? 50포인트, 갭이 5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노선을 2300으로 잡고 아니면 전 저점인 2280 요걸 잡고 한번 배팅을 해보고 그죠?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경제가 망한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가 폭락한다. 파월 그 FOMC가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 사는 거 아니다. 굉장히 그 아주 살벌한 멘트들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목 보셨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제목 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제목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안 좋아요. 어느 누구도 주식이라는 그 길을 주식시장이라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뉴스들이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맞느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여지까지 대부분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아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요. 그게 바로 집단지선의 폐해입니다. 선동이고. 다들 주가가 좋다 그러면요 끝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동질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식계좌 트고 주가 올라가는 거 따라 올라가고 근데 그 끝물에서 조금 먹는 거죠. 그리고 끝물이 끝나고 나서 하락을 할 때는 내 투자 금액의 50%는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죠? 지금처럼 안 좋다 집단적으로 안 좋다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어딜 가서 얘기를 해도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는요. 오히려 배팅 한번 해봐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한번 해볼 만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배팅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개별주로는 진짜 종목을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개별주로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2차 전지 100% 매집을 했고요. 상황 봐가지고 저는 지금 조선주도 지금 매집을 하려고 생각이 있고요. 저는 2차 전지, 조선 에너지 지금 요 세 가지는요.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 다 100%씩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레버리지도 만약에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FOMC 회의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온다. 제 파월이 그런 생각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계속 추가로 매집을 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죠. 주가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최소한 언제다? 10월 중순? 10월 중순. 아니면 만약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다행히 매집을 잘해가지고 뭐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빠졌다가 상승을 한다든지 횡보를 잘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여기 10월. 10월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왜 10월이 가장 걱정이냐? 투심이 바닥인데 실적마저 안 좋다 그러면요 다 떠나거든요. 근데 그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좀 일찍 사게 되는 좀 뭐랄까 그 제때 안 사고 미리 사버린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짧게는 10월 첫째 주
그때까지 보고 그때 만약에 10월 첫째 주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당장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10월 중에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들이 막 되면서 실적 발표되면 분명히 주가가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되는 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매집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 매집을 하는 거는요. 단타성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단타성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산 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는요, 단타성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가지고 가려고. 이번에 매집을 한다. 10월, 9월, 10월, 이때 매집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최소한 언제까지? 1분기. 23년 1분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지금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 발표 하고 나서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3분기에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안 좋을까요? 그죠?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소비가 안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히 거꾸로져 내려가겠죠. 그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0일 PCE 지표. 그죠?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던 근원 PCE. 그죠? 이게 이제 그 30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30일 날 근원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지표 가지고 또 장이 요동을 친다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장이 요동을 쳐가지고 뭐 하락을 한다든지 굉장히 변동폭이 커진다 그러면 10월 요거 있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30일 날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실적 시즌이잖아요. 10월 달이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더 요동이 더 칠 거야. 변동폭이 더 크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변동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매집한 거는 장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다행히 잘 넘어가가지고 제 예상대로 갔다 그러면 10월만 잘 넘긴다 그러면 11월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한번 홀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집을 했어요. 뭐 대단한 무슨 지표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왠지 인간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거 한번 반대로 이러다가 의다 터지면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도전을 해야죠. 그죠? 큰 돈을 얻으려고 그러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좀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장중에 또 기회가 오고 필이 온다 그러면 진짜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려고 그래요. 벌써 지금 대기 자금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주식을 좀 매집을 하려고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렇다. 그럼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다 아시니까. 환율 1392원 달러 지수 지금 위안화가 계속 7위안대 있고 달러 지수 변동이 없죠. 그죠? 그리고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벌어졌어요. 또 벌어졌죠. 대략 4.5 아니 0.45 정도 벌어졌네요. 45bp 45bp 정도 벌어졌고요. 그죠? 안 좋아요. 이것만 봐서는 다 안 좋아요. 근데 투심이 조금만 살아난다. 투심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씩이라도 내려가야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다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투심은 아주 그냥 급격하게 살아날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렇게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간만에 항생 상승을 했고 중국장 상승을 했죠. 대만, 호주, 니케이 다 좋았고요. 호주 간만에 상승을 했네요. 근데 항생 같은 거 상승을 해도 안 되죠. 그죠? 왜? 아직까지 수렁에 빠져 있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그죠? 그렇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다시 조금씩 하락을 한다. 그죠? 금값 1700불 무너진 지 한참 지났고요. 아니, 한 3일 됐나? 무너졌고요. 그죠? 기름값, 유가는 다시 85불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그죠? 요런 기사가 있었어요. 기름값이 80불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축료 다시 비축을 하겠다. 요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가봐야지 알죠. 우리가
이 정보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를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기름 소비량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뭐 황제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유럽 얘기예요, 유럽. 미국에서는 그렇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랜 버핏이 투자를 안 했겠죠. 어제 미국은 이렇게 끝났고, 그죠? 현재 유럽은 제가 이거 6시 17분에 캡처를 했는데 아이고. 한번 볼까요? 지금 닥스 0.72, 0 더 빠졌네요. 그죠? 유로스톡스가 0.63 빠졌고요. 이탈리아가 0.84. 그죠? 유럽은 점점 더 빠지네요. 힘들다.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날지 봐야 되겠죠. 그 탄소 배출권은 1.55%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뉴스가 어저께는 두 개로 쪼갰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두 개로 쪼갰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는 없어요. 그 조선주, 제가 이제 그 조선주도 이제 매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런 기사가 있어요. 유럽발 석유 부족, 치솟는 운임. 요게 뭐냐면요. 에너지 운반 하는 선박. 그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뭐, 지금 BDI 지수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컨테이너? 이 지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HMM인가? 이런 거 지금, 운임이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벌크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그런 거고, 그죠? 에너지를 운반하는 LNG선, 그죠? LNG선이겠죠? 이 운임이 치솟고 있다. 그렇다고 뭐다? 배가 부족한 거예요. 선박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선주를 사야죠. LNG는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지진이 나고 있어요. 브레보리에서. 대만 났죠. 일본 났죠. 멕시코까지. 그죠? 대만 한번 의도 터지면, 먼저 번에, 주말에 대만에서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별 피해는 없었나 봐요. 근데 피해가 없어야 돼요. 솔직히. 그죠? 남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잘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반도체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지, 그냥 뭐, 공급 부족 때문에 또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아지거든요.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에르도안, 그죠? 터키, 튀르키예. 왜 튀르키예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터키 대통령이요. 푸틴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멘트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별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선전을 하고 있다. 그죠? 전쟁에서 지금 어느 지역을 쳐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고, 사실 뭐 그 전쟁에 관련된 기사는요, 한 10%만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싸움은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말싸움을 하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럴 수 있어. 쟤 화날만 해. 너가 잘못했네. 너가 쟤한테 실수했네.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이 있었나요? 그죠? 양측 주장이 다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주장이 다르니까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하도 그 언론이, 선동적인 언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 귀하고 눈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그죠? 우크라이나만 계속 홍보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진짜 푸틴이 전쟁을 끝내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신에 그렇다 그러면 젤린스키한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끝내는 명분을.
그죠?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자기 땅 다 뺏기고 자기 국토가 초토화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끝낸다 그러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서 전쟁을 끝난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러시아가 나라를 다 뺏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젤린스키한테 명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치에서도 이 전쟁에 관련된 정치, 싸움에 관련된 정치가 가장 민감하거든요. 이 싸움에는 돈도 얽혀 있고, 정치적 성향도 얽혀 있고, 사람도 얽혀 있고, 그죠? 굉장히 애매하고 해결하기가 힘든 그 내용인데,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푸틴이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실력은 차릴 대로 차리고, 여기서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면, 젤린스키한테 명분을 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빼앗은 땅의 일정 부분을 젤린스키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양도가 아니라 돌려준다든지, 어떠한 그 타협점을 만들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핵이에요, 핵. 전에는, 전쟁 초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서방 국가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 자꾸 그러면 나 핵을 쏠 수도 있어. 핵만은 쏘지 않게끔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일종의 위력과시죠. 근데 지금은 핵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서방 측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바이든도 한마디 했고, 그죠? 그 다음에 EU 국가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얘네들도 그런 거로 걱정한다는 멘트가 나왔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있는 푸틴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서방 측에서 핵 얘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명분을 실어주는 거죠. 야, 이렇게 계속 지지부지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야, 푸틴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쏠 수밖에 없어.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아닌가요? 그죠? 서로가 계속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명분을. 그죠? 이거 조만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죠? 지금 오히려 안 좋은 뉴스라고 나오는 것들이 미래에 가서는 호재의 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뉴스, 전쟁 끝내는 뉴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촉즉발, 푸틴이,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더 위험해진 거 아닌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명분 싸움이다. 그렇다. 뉴스는 이게 다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차트는 볼 게 있나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환율도 하늘 높이 올라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항생. 땅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나스닥. 어제 찔끔 올라가는 듯 했는데, 어제 올라가는 게 무슨 티가 납니까? 그죠? 티 하나도 안 나오죠. 양봉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이런 양봉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거. 아쉽다.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제 다 공은 FOMC, 파월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파월한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이번 주 지나가고 나면 FOMC도 끝나고, 그죠? 그러면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든지 점도표가 어떻게 찍혔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죠. 그게 뭐예요? 10월 중순에, 10월 중순, 10월 16일만 가도 시진핑,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11월 초에 바이든, 그죠? 지금 민주당이,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우세하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전문가 집단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공화당이 우세하다. 만약에 공화당이 우세한다 그러면 증시에는 호재. 그죠?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견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떠한 법안도 발의를 못하는 그런 애매한 때 증시는 우상향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죠. 코로나 봉쇄 이제 끝났잖아요. 모더나 수입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들이 다 안 좋은 뉴스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가를 2300까지 끌어내린 뉴스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뉴스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주돈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한 지, 그죠? 레버리지를 사들인 지 이틀 됐죠? 어저께 보초병 세우고 나서 오늘 본격적으로 사들이고 2차 전지까지 사들였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단 하나 2300포인트 무너지면요 다 팔아버릴 거예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